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분위기가 계속 좀 하락하고 있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가른 결정적인 이유는 금융투자의 투자 방향에 투자 방향에 좀 달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융투자가 코스피는 왕창 샀고요. 거의 외국인의 매도를 상쇄할 정도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기관이 팔았고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침에 중동 전쟁 이슈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같은 것도 있었고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좀 빼놓고 싶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때마침 미국 선물 지수까지도 빠지면서 아침에 하락을 해서 좀 외국인들의 이탈을 부추기지 않았나 싶은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였죠. 종목별로. 그 이유가 미국 선물 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금요일에도 나스닥이 1.5% 정도 올랐잖아요. 오늘도 선물 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어서 미국은 꾸준히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상하게 예민한 그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은 패대기 치고 미국만 살 수도 있죠. 다 좋은데 우리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미친놈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파는 거야? 곧 좋아지겠지라고 예상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냥 많이 빠지는 종목들 그냥 던져버리시고 다시 잘 갈 때 좋은 종목들 가지고 다시 그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진리 같은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내가 버텨봤자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어제도 저 종목 분석 신청하신 그런 걸 보면은 1년 이상 이어진 아주 굳건했던 지지 라인을 하향 이탈해 버리면 깨버리면 이건 뭐냐면요.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밑에 지지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들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죠. 이제 타이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계속 들고만 있는다. 장기로. 그러면 언젠가는 오르겠죠. 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 증시 아니고서는 그렇게 해갖고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 증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단기로 사고 팔고 단타를 치라는 건 아니고요. 종목이라는 게 또 업종이라는 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안팎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을 때 사고 안 좋을 때 파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모든 투자가 다 그렇죠. 우리가 물가가 많이 비싸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어떤 제품은 안 사고 그러면 좀 가격이 빠지거나 했을 때 좀 싸지거나 할인을 하면 그때 조금 매수해 볼까? 사 먹어 볼까? 그러면서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이제 구매를 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이게 좀 제가 4년 지금 이 채널 만들고 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상하게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고집 부리고 고집 세신 그런 분들이 결국은 또 버텨야 할 때 팔고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틸 수 없는 정도의 자금 압박, 난을 겪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리 내지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고 철저하게 이용해서 수익을 기어코 뽑아 먹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늘 당하고 늘 안 좋게
어떤 습관이 갖춰져 있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런가를 한번 잘 어, 뒤돌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버틸 필요도 없고요. 뭐 무조건 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현금 100%, 그러니까 주식을 주식 계좌를 0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시황이 안 좋은데 뭘 들고 있습니까? 하루에 100종목 오르고 1200종목이 빠지면은 그건 100종목 오르는 100종목을 찾아서 사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융통성 있고 좀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 지나치게 경직된 투자 습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우상향을 하긴 할 건데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 코스닥처럼 이렇게 빼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굳이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이 매일 파는 것도 아니고 팔았다 샀다 하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융통성 있게 그냥 투자의 어떤 텐션을 조절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378종목이 올랐고 509종목이 빠졌습니다. 0.14%밖에 안 빠졌네요. 하락한 종목이 한 130종목이 넘게 더 많았는데 코스피 100은 0.38% 하락했으니까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411종목 올랐고 1174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빠진 종목이 한 3배 정도 더 많은데 0.84%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도 0.91% 하락해서 양시장의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팔았고 코스닥에서 기관까지 팔면서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안 좋았고 코스피는 기관이 한 4천억 원 샀는데 그중에 3,500억 원 정도를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자, 선물지수 지금 0.2% 오르고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0.2% 하락했습니다. 1325원대 기록했고요. 국제유가는 2.49% 올라서 74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 강세 영향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전기전자주 중심의 외국인들 매도 폭이 확대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은 나스닥 급등에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환율 하락이 외국인 환차익 실현으로 이어지며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발언을 하면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환차익 실현으로 이어지며 하락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비금속 및 유통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2%대, 3%대 많이 빠졌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오늘 자동차와 반도체가 하락했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5%대, 어느새 40만 원 코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3.5%대. 지금 그동안에 바닥을 기던 종목들이 연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얼마 안 되죠. 리가캠바이오가 4%대, 클래시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에코프로가 0.46% 올랐고 반면에 펄어비스가 12%대 빠졌고요. 실리콘2도 6.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리노공업도 3.6%대 하락했네요.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가스가 가장 좋았는데 지역난방공사가 8%대, 한국전력 4%대 올랐고요. 반면에 의료정밀이 가장 안 좋았는데 DI가 마이너스 6%대, 미래산업이 4%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신성장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EN셀 상한가, 샤페론 20%대, 보로노이 19%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SG가 마이너스 7%대, 국영GNM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유한양행 우선주가 6%대, 유한양행이 4%대, 한올바이오파마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7% 정도, 신풍제약과 파미셀도 6%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이엔셀 상한가, 샤페론 20%대, 보르노이 19%대, 퓨처캠 15%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PCL이 마이너스 10%대, 그린생명과학이 마이너스 8%대 빠졌네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엔캠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PI 첨단소재, 한미사이언스, 아모레쥐, 유안타증권, LNF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서부 T&D, 젠백스, 하림지주, 안랩, 골프존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그 소식들을 보다는 셀트리온 리포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셀트리온하고 APR, 알테오젠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리포트가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신약 진펜트라 성과 기반 이익 성장기 도래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고 2분기 실적이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그 내용 제목이 소제목이 달려 있고요. 25년부터 진펜트라 매출 발생 본격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성장했던 시기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와 유사하게 급격한 성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자, 너무 중요하죠. 그때 주가가 완전히 뭐 크게 올랐으니까 2016년에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갈 때 제가 연간 실적으로 그러니까 연봉이죠. 연봉으로 보면 2016년에 6만 9천 원대에서 2017년 종가가 19만 2천 원대. 그리고 2018년도에는 37만 8천 원대.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해서 6만 9천 원, 한 7만 원 정도로 시작했던 주가가 38만 원 정도. 그러면은 5배, 6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년 만에 바로 그런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금 이 증권사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20만 원인데 27만 원. 나중에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면 다시 올리겠죠. 더 올리겠죠. 어쨌든 좋은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수급 바로 볼게요. 기관 여전히 사고 있고요. 외국인 3만 주 정도 매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개인만 4일 연속 팔고 있고요. 주가는 20만 5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그 셀트리온 분석 영상에서 21만 원까지는 셀트리온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시간에 보면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21만 원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 7월 말에 있었던 고점 부근의 매물대 때문인데 지금 동그라미 보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만 원까지는 추세상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이제 과매수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만 원까지 이제 5천 원 남았죠. 그러면 딱 21만 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보면서 다시 어느 정도 좀 그동안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매물을 소화한 뒤에 다시 반등을 해서 한 세 번째 정도의 노크를 할 때 21만 원대 그때는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24만 원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여전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21만 원 부근까지 가서 주가가 만약에 시원하게 21만 원을 돌파하면 그 길로 그냥 24만 원 가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고 분봉이 뭐 하락 전환해서 하락세를 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하락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 보면은 캔들 모양이 윗꼬리 아랫꼬리를 골고루 달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전환의 신호,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전환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5천 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곧 한 2, 3% 정도 추가 그 수익이 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완전히 하락세로 뭐 바꾸고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기적인 그 자금을 쓰시고 그러는 분들은 그냥 약간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실현해도 좋을 것 같고, 21만 원대에서 그래서 다시 재차 뭐 좀 빠졌을 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뭐 잘 대응하기 어렵고 난 몰라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는 거죠 뭐. 그리고 그렇게 그냥 가져가는 분들이 많을수록 하락의 폭은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내놓는 분이 별로 없을수록,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내놓는 분이 별로 없을수록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고점에서 수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데 개인들이 사준다, 또는 그죠? 팔지 않고 그랬을 때는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수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지는 뭐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1만 원대에 매물대가 있다, 매물벽이 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21만 원이나 뭐 20만 원대 후반 또는 21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밀리면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APR입니다. APR 외국인이 3일 연속 사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이 11,000주를 팔면서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주가가 9,500원이 다시 밀렸습니다. 지금 27만 5천 원대까지 갔다가 25만 원대 중반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 사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은 좋은데 글쎄요,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0.59%, 1,500원이 더 빠져서 25만 3,500원 기록했고요. 자, APR 일봉 차트를 보면 노란색 선은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장대 음봉 하나가 나왔잖아요. 이때 21선 부근에서 밀려 내려온 거고, 이번에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 전환하고 5일 지났는데요. 21선이 바닥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25만 5천 원인데 21선이 24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5만 원이나 24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추가로 밀린다면, 지금 시간에도 1,500원이 더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25만 밑에 21선 부근까지 밀리고 나면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31만 2,500원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하락을 하다가 3% 넘게 하락하다가 결국 다시 31만 2,500원까지 올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았습니다. 주가가 막 빠졌잖아요. 3% 넘게 30만 4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런데 거래량 보시면 52만 주예요. 뭐냐면요, 30만 4천 원, 30만 원 가까이까지 빠지니까 팔려는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으면서 하락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었고, 거래량에 힌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락을 아주 힘있게 끌어내린 게 아니고요. 끄집어 내린 게 아니라 아주 일시적인 그런 하락 정도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의 매도가 93,000주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융투자의 그 매수가 좀 더 그 하락을 막아줬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금융투자의 매매에 따라서 좀 주가 흐름이 엇갈린 종목이 많았는데 알테오젠도 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간에 보면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알테오젠 일봉 차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6개월치로만 끊어서 보면은 횡보하다가 상승하다가 약간 하락했지만 다시 횡보하다가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노란색 21선을 깨지 않고 있다. 노란색 21선이 계속 살아 있어요. 한번 좀 빠졌었지만 그래서 노란색 이 21선을 한번 얼마인지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21선은 29만 8천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0만 4천 원까지 밀릴 때,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는 그냥 바닥으로 보시고 30만 원 가까이까지 주가가 빠지면 그거는 매수, 반등할 것으로 보고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1만 원 밑에 내려갔을 때는 그냥 꾸준히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지금 주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2만 원 돌파하고 37만 원을 향해 갈 거고 37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잡고 있기 때문에 29만 원대 내려가고 이런 아니죠. 31만 원 밑으로 30만 원대 초중반으로 내려가고 이런 그 주가는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일봉 차트 잘 보시면 초록색 61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61선 부근에서는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제처럼 금요일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5일, 10일, 21선 이 단기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61선이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61선 부근까지 밀리면 반등이 크게 나오고 또 계속 그 약했다 강했다 이제 조절을 하다가 또 61선 부근에서 반등 이런 식으로 좀 매우 흥미롭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21선이 깨지지 않을 경우에는 걱정하지 말고 홀딩 또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우가 35포인트, S&P 500이 11포인트, 나스닥이 47.5포인트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지금 미국 시장 개장까지는 2시간 20분쯤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좀 더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 다우가 플러스 47포인트네요. 다우는 더 상승세를 키웠고 S&P 500은 플러스 9.75 그러면은 약간 하락을 했네요. 나스닥은 플러스 14.5 상승세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뭐 이따가 좀 더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우는 상승세를 키우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세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나스닥이 15.5로 조금 높이 16.7, 17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밤 미국 증시 어쨌든 상승 출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20 돌파하고 다우가 50 돌파하고 S&P 500 다시 11 돌파하고 갑자기 좀 빠른 속도로 선물 지수 키우고 있네요. 지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우가 52, 53까지 갔고 나스닥이 21까지 왜 갑자기 또 반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